안녕하세요. 마음성장학교 대표 김은미입니다. 오늘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뭔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거나 내 역사는 내가 쓸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그런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마음이 머무는 페이지를 만났습니다에 소개한 책 중에 빨간 아기 토끼라는 그림책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게요. 빨간 아기 토끼라는 이 책은 현재 아마 절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또 이 책을 막 좋아하게 되면 이 책이 또 다시 재출간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먼저 마음이 머무는 페이지를 만났습니다에 소개한 빨간 아기 토끼 부분을 잠시 조금만 한번 읽어볼게요. 삶이라는 이야기를 다시 쓰는 날, 열심히 살았지만 도무지 넘을 수 없는 높은 산을 만나 멈춰버리는 순간이 있다. 나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다. 아이처럼 작아진 나를 느꼈지만 그대로 주저앉아 울 수만은 없었다. 나는 왔던 길을 거꾸로 거슬러 내려가고 또 내려가야 했다. 다행히 내려가는 길에서 그동안 놓치고 살아온 것들을 발견하고 회복할 수 있었다. 그중 가장 소중한 것은 끝도 없이 내려가며 온몸으로 느꼈던 그 모든 감정이 곧 나이고, 어떤 감정이든 용감하게 느낄 수 있게 된 지금의 나는 이전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강하며 아름답다는 자각이었다. 자, 여러분도 삶에 어떤 순간에 너무 힘들어서 낮아졌던 그런 시간이 있으실까요? 2030 젊은 세대를 만나거나 또는 저의 젊은 시절을 봐도 비슷한 것 같아요. 나이가 젊다는 것은 내가 한참 성장에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고, 그리고 또 성장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나이이고, 실제로도 인생에 있어서 이 성장 곡선이 있다면 정말 그 최고의 성장을 향해 달려가는 때가 바로 2030, 40까지의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시간을 살 때 누군가 너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나의 어떤 굉장히 약한 부분들을 건드릴 때 우리는 발끈하죠. 그런데 40이 넘고 50이 넘고 그리고 인생에 여러 가지 그 계절들을 지나다 보니까 그 시간에, 낮아졌던 시간에 하나하나 느껴봤던 그 감정의 결들, 그리고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내 몸에 저장된 그 기억들, 그 경험들, 결국 그것이 너무 소중하고 그 시간들, 그 견딤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어서 또 읽어볼게요. 이런 순간을 지나고 나자 삶이 살아갈 만한 것으로 여겨졌다. 인생에서 만나는 그 어떤 고통의 순간에도 매 순간 선물을 발견할 수 있었다. 어떤 일이든 일어날 만하기에 일어났으며, 그것이 좋은 일이거나 혹은 나쁜 일일지라도 그 안에는 반드시 내가 배워야 할 무엇이 들어있음을 알게 되었다. 네, 저는 그래서 오늘 하루 또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늘 기대하며 아이처럼 순수한 그 호기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언가가 완전하고 완벽하게 내가 계산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일찌감치 알아버린 저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에구머니, 이런 일이 일어났네? 이제 또 내가 뭘 해야 할까? 이렇게 나에게 닥쳐온 어떤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어떤 걸 배워야 할까?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건 뭘까? 이렇게 배우고 다듬어가서 계속해서 성숙해져 가는 것, 그것이 결국 인생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렇게 출렁이거나 두렵거나 힘겨운 감정을 경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순간 창조가 가능해진다. 이제껏 살아온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다면 새롭게 살아갈 기회를 선물로 받으면 그만이다.
자, 너무 멋지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 난 이제 모든 걸 잃어버렸어. 우리는 그때 새로운 창조, 새로운 삶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위기의 상황이기도 하지만 또 한 번의 찬스, 기회이기도 하죠. 만약에 안전한 어떤 삶이 계속해서 유지된다면 우리가 변화를 시도할 그런 마음을 낼 수 있을까요? 늘 돌아가는 그 일상의 그 쳇바퀴 속에서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고 그것이 안전하게 어떠한 빈틈도 없이 돌아간다면 우리는 그 쳇바퀴에서 이탈해서 또 다른 삶을 살아갈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아니, 시간이라도 낼 수 있을까요? 아마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 삶에 닥친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의 시간들, 그리고 나에게 무한대로 열려있는 그 24시간의 시간이 뚝 하고 떨어져서 아무도 날 찾아주지 않고 그냥 외롭고 쓸쓸한 어떤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정말 지금이야말로 원하는 대로 정말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새로운 찬스, 기회를 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계속해서 또 읽어볼게요. 네. 너무 주옥 같은 말이 많이 있어서 오랜만에 읽는데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책을 쓸 당시에 하나하나 가슴으로 느끼고 몸으로 체험하고 또 살아내고 견뎌내면서 제 삶에서 건져 올린 문장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지금 읽어도 저에게도 똑같은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그래 김은미 이렇게 한번 또 살아봐야지, 그렇게 살아왔구나, 잘 견뎌왔구나 하는 메시지를 저한테도 주고 있어요. 아마도 여러분도 그와 같은 저와 비슷한 인생의 시간들 어떻게 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견디고 이겨내다 보니까 어느덧 여기에 와 있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으시잖아요. 그죠? 제가 또 읽어볼게요. 깊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경험, 그 깊이만큼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것. 깊이가 높이라는 것을 나는 삶을 통해 배웠다. 특별히 그 깊이를 인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자신이 한도 끝도 없이 찌질해졌던 그 지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다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올라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가야 할 방향도 알게 된다. 그렇게 한 걸음씩 걷는 걸음은 이전과는 다르다. 창조성을 회복한 주인의 걸음이다. 뚝 떨어졌는데 나 지금 여기 바닥이야, 지하 10층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우리는 그러면 지하 5층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아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요. 또 기꺼이 함께 해줄 다정한 사람들, 친절한 사람들, 고마운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지하 10층이야 라고 내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 내가 어디 있는지 말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끝도 없이 외롭고 힘든 시간 속에서 혼자 그 시간을 또 견뎌야 하는 그런 여정이 또 시작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꺼이 내가 누구이고 나는 여기 있어,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라는 말을 가까운 사람들, 친절하고 다정한 사람들에게 많이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내가 부족한 나를 보여줄 때 오히려 더 기쁘고 행복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저는 삶을 통해 배우고 지금도 여전히 실험하고 또 그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을 사람들은 좋아하더라고요. 부족해야 그들이 또 나를 도와줄 수 있으니까요. 너무 부족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애쓰며 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창조성을 회복한 주인의 걸음, 그 주인의 걸음으로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올라와서 이제 지상에서 그리고 천상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계속 또 읽어볼게요. 나는 다시 타인의 장단에 맞춰 살지 않겠다. 세상이 정해놓은 규격화된 삶에 맞추기 위해 애쓰지 않겠다. 나의 욕구와 신념, 정서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살면서도 충분히 세상에 좋은 가치를 더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자, 저는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마음성장학교가 바로 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면서 세상에 기여하고 그리고 함께할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 네. 그 마음의 소리에 따라서 살다 보니 새로 회복한 저의 창조성의 그 소리에 따라서 그 욕구에 따라서 살다 보니 지금 여기에 이렇게 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한 사람이 좀 더 좋은 어른이 되기로 선택하고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나를 살아내기 시작할 때 그가 속한 공동체가 변하고 세상이 변한다. 변화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철학 그림책 빨간 아기 토끼를 보자. 자, 빨간 아기 토끼 궁금하시죠? 네, 이 책은 유명한 그림책 주인공 빨간 모자와 빨간 토끼가 나온다. 숲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둘은 책 속 주인공인 서로가 실존하는 존재라는 것을 보고 놀란다. 빨간 모자도 빨간 아기 토끼도 사실은 유명한 그림책의 주인공이었거든요. 너 그 빨간 토끼 아니야? 너 그 빨간 모자 맞아? 세상에 너를 여기서 만나다니. 둘이서 이렇게 만나게 돼요. 그리고 둘은 이제 소풍을 가게 되는데요. 사실은 둘 다 심부름을 가는 중이었어요. 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둘이서 그렇게 실존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깜짝 놀라요. 와, 너를 만나다니 이러면서요. 자, 그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 책을 쓴 어른들을 놀래게 해줄 작정을 해요. 뭐냐면요. 빨간 모자는 할머니가 늑대에게 잡아먹히는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빨간 아기 토끼는 빨간 물칸통에 빠져가지고 몸이 시뻘겋게 변해서 빨간 토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또 사냥꾼이 나타나서 아기 토끼를 잡아가던가 하여튼 너무 오래돼서 네. 그래서 얘네들이 그 책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누가 우리 얘기를 이렇게 쓴 거야? 허락도 받지 않고. 이래서 둘은 그 이야기를 쓴 어른들을 혼내켜주기 위해서 자기들이 혼내켜준다기보다 깜짝 놀래게 해주기 위해서 자기들이 자기 이야기를 새롭게 창조하기로 해요. 이렇게요. 이 숲에는 늑대가 없었던 걸로 그렇게 바꿀 거야. 이 숲은 사냥을 못하는 걸로 바꿀 거야. 토끼를 잡아먹을 수 없는 걸로 바꿀 거야. 빨간 토끼와 빨간 모자는 즐겁게 소풍하고 막 걸어가면서 그렇게 없었어. 그런 건 없었어.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게 네, 사냥꾼도 그리고 늑대도 없는 걸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책에 너무 사랑스러운 책인데 뒤에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맨 뒤에 막 이렇게 바꾸자 한 다음에 둘이서 이제 마음이 딱 맞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끝나요. 햇빛은 눈부시고 하늘은 푸르고 새들이 노래하는 날 빨간 토끼와 빨간 모자는 향기로운 풀밭으로 즐겁게 소풍을 나왔습니다. 책하고는 아주 달라졌네. 우리 이야기가 훨씬 좋아. 빨간 모자야. 그래. 우리 여기다 자리 펼까? 나도 여기가 마음에 들어. 자, 맛있게 먹자. 빨간 토끼야. 둘이 이렇게 소풍을 와서 자리를 펴고 난 배가 몹시 고파. 굶주린 늑대처럼 이렇게 먹는 장면으로 끝이 나요. 네. 둘이서 이렇게 재밌게 놀이하는 소풍을 와서 맛있는 음식을 막 개걸스럽게 먹는 그런 장면으로 끝이 나요. 여기서 너무 좋죠? 이렇게 요즘처럼 가을 햇빛은 눈부시고 하늘은 푸르고 새들이 노래하는 날.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요 평촌 둘레길, 네, 평촌 둘레길이 어디냐고요? 제가 만들어 놨어요. 네, 함께 걷고 또 얘기하고 차도 마시고 그러고 싶네요. 제가 11월 첫째 주까지는 저희 마음성장학교에 여러 가지 인증 프로그램들을 지금 어떤 한 협회에 등록하고 있어서 그 일에 좀 집중하려고 해요. 지금 잠시 짬을 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일에 집중하고 나서 11월
두 번째 주부터 마음성장학교 오픈하우스 해서 많은 분들이 오시고 또 함께 얘기 나누고 또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연구원 선생님들 또 우리 마음성장학교 참여하신 선생님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어서 또 책 이야기 계속 할까요? 네, 이게 뭔가요? 네, 이 얘기하다 저 얘기하다 그런다고요? 네, 변화와 성장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마음성장학교의 변화도 여러분이 기대하고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또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해요. 자, 그들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떠올리며 완전히 달라진 이야기를 만들고 서로를 축하하고 감탄하며 좋아했다. 와, 완전히 달라졌네. 우리 이야기가 훨씬 더 좋다. 이렇게. 그리고 맛있는 걸 막 먹었죠, 아까. 네, 제 이야기 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책에 쓴 제 이야기. 자신이 현재 어떤 상태이며 또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또 가고 싶은지 알 때 그에 걸맞는 변화와 성장이 이루어진다. 맞아요. 많은 사람들을 코칭하고 교육하다 보면 어떻게 되길 원하세요? 뭘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선뜻 말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말은 했지만 그게 막 구체화되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덜컥 겁이 나서 다시 저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언제 그거 하고 싶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때 우리는 아주 쉽게 의외로 굉장히 쉽게 그러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답니다. 자, 저희 연구실이 평촌 대로변에 있어요. 평촌 시민대로. 여기 10차선 도로일걸요. 아마 10차선, 6차선 이렇게. 오토바이들이 지나가면 효과음이 왱 하고 나요. 그래서 네, 지금 오토바이 한 대가 또 지나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다시 읽을게요. 자신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으며 무엇을 향해 가고 싶은지 알 때 그에 걸맞는 변화와 성장이 이루어진다. 실제로 과거로부터 얻은 상처가 깊이 있는 그런 과거의 상처가 깊은 그런 사람이나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자꾸만 되살아나서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는 사람, 또 자신에게 해가 되는 비합리적인 신념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와 같이 자신의 이야기를 바꿔보는 기법을 활용하면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빨간 토끼와 빨간 모자가 스스로 원치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거부하고 원하는 것을 창조하는 그런 스토리로 이야기가 구성되잖아요. 네, 정말 쉽죠. 아니, 누가 우리 허락도 안 받고 그렇게 한 거야? 난 죽고 싶지 않다고. 난 사냥꾼한테 잡혀먹히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숲에는 사냥꾼이 없다고 바꿀래. 토끼는 먹는 게 아니라고 바꿀래. 뭐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이미 일어났거나 또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워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빨간 모자와 빨간 아기 토끼가 했던 방식대로 정말 재미나게 아주 손쉽게 한번 상상의 시간을 가져보시길 권합니다. 자, 인생이 그렇게 재미로 상상만으로 되냐고요? 네, 저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때, 그리고 내 삶에 일어났던 정말 힘겨운 어떤 기억들, 경험을 이렇게 지우개로 싹싹 지워버리고 싶을 때, 아니면 그냥 싹둑 잘라서 떼어내고 싶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에서. 그럴 때 그러지 않고 그래?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빨개진 거야? 빨간 물통에 내가 들어갔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빨개진 거야? 그렇다면 이 빨간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산다고 바꿀까? 그렇게 해서 이 빨간 토끼와 빨간 모자에게서 저도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도 이 책을 이렇게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쉽고 재밌지만 아주 강력하게 우리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되는 도구이고요. 네, 심리치료의 기법이기도 해요. 한번 꼭 해보세요. 어떻게 바꾸고 싶은지, 모든 것이 가능하다면 어떤 삶을 정말 살고 싶은 건지, 왜 모든 것이 가능하고 상상은 공짜인데 나는 왜 상상조차 하기 힘든지, 만약에 상상조차 하기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왜 상상이 힘들까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길, 고민이라고 하면 또 고민이 되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는 왜 상상이 힘들까? 뭔가 또 나오는 답이 있을 거예요. 그쵸? 댓글 달아주시면 다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함께 얘기 나눌 수 있겠어요. 네, 마지막 문단이 하나 남았는데 읽어드릴게요.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다. 그리고 이 선택에 대해 책임질 수 있을 때 삶은 원하는 모양으로 흘러가기 시작한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은 각자의 선택에 달려있다. 좋은 선택이 보다 좋은 삶을 창조한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요? 또 어떤 창조를 하면서 살아가고 싶으세요? 책에는요, 이렇게 코칭 질문들이 나와 있어요. 이 코칭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이 코칭 질문이 굉장히 심도 깊은 질문들이거든요. 정직하게 이 질문들에 대답을 하면서 묻고 또 묻고 하다 보면 여러분은 어떤 좋은 코치를 만나서 코칭을 받은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경험이 되실 거예요. 좋은 코치를 만나는 것도 좋죠. 네, 그렇지만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어려우시다면 책을 읽고 또 가까운 사람들과 얘기 나누고 또 혼자서 셀프 코칭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네, 오늘은 마음이 머무는 페이지를 만났습니다에 소개한 빨간 아기 토끼라는 이 책을 통해서 인생에 일어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기억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까봐 두려운 어떤 불안한 상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진정 원하는 것이 있다면 원하는 대로 창조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